유언대용 신탁 전문 법무법인 율쌤에서 운영하는 법선생 TV.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유언대용 신탁은 참 형태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유언대용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한 재산을 이전해 버리면 종료가 되고, 유증은 엄격한 요직성 때문에 피상속인 부모님의 의사를 전부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보다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죠. 네, 일반적인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 즉 부모님이 그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서 관리를 맡기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죠. 네, 보통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각 자녀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법정 상속분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미리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죠. 네, 이러한 유언 내용 신탁은 어떤 그 법정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지만 또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 원래 법정 상속분은 각 3분의 1이지만 각 자녀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뭐 첫째는 2분의 1, 둘째는 4분의 1, 셋째는 4분의 1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네. 상속 재산이 아파트 2채, 상가 1채가 있는 경우에 첫째에게 아파트 1채, 둘째에게 아파트 1채, 셋째에게 상가 1채 등 특정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유언 내용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효도 계약형 유언 내용 신탁, 이것도 가능하죠. 네, 부담부 증여와 같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가령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 및 부양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정액으로 월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유언대용 신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조건이 걸려 있다면 이제 만약에 수탁자나 수익자가 이러한 부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 네. 이러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부양 의무 이행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가정에서도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재혼 가정의 경우 전혼의 자녀와 배우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경우에, 그런데 본인의 재산이 이후에 배우자의 자녀에게 또 상속되기를 원하는 건 아닌 경우에 위탁자가 1순위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을 하고요. 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본인의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즉 2순위 수익자로 이 자녀를 지정하는 구조로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구조라면 사실혼 가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전의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해서 유언 내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네.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또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재산이 가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싫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도 1순위 상속인인 자녀를 뛰어넘는 세대 생략 상속과 같이 손자, 손녀를 수익자로 해서 재산을 바로 이전할 수도 있죠. 네,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 그 도박 중독자 등을 위한 재산관리형 유언 내용 신탁 이것도 있는데요. 네, 재산관리형 유언대용 신탁은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을 하고요. 당연히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도 있어야겠죠. 네. 감독인까지 지정을 하고 미성년자 등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재산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도박 중독자와 같이 본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1인 세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인 세대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망하면 뭐 배우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마저 안 계시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되고, 형제 자매들마저 없으면 사촌인의 반계열 쪽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상속 설계를 하여 본인의 지인이나 본인이 원하는 단체 등에 기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본인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수익자가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도록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 사망 이후에
반려동물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네. 된다. 이때 본인의 재산을 이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에 이제 맡겨놓고 네.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반려동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요즘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등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치매 대비형 유언 대응 신탁도 있는데요. 치매 대비형 유언 대응 신탁은 혹시나 노후에 치매에 걸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치매에 걸릴 경우 그 임의 후견인에게 후견을 맡기는 것과 동시에 임의 후견인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유언 대응 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 후견 계약과 별도의 유언 대응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신상에 관한 것을 임의 후견인에게, 재산에 관한 것은 수탁자에게 맡겨 치매에 걸렸을 때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그리고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예, 이러한 유언대용 신탁이 좀 더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언대용 신탁 전문 법무법인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